22대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출구조사부터 결과까지 보셨던 분들 중에 참담하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기분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은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후기와 연령대별 지지율을 가볍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KBS 출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영상을 시작하는데 출구조사가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에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것보다는 높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60대, 70대 세대 말고는 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비교적 참담하긴 하죠. 근데 이것을 남녀로 나누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저는 20대 여자들의 민주당 지지율을 보고 조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 그래프가 과장된 면이 있지만 압도적이라는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는 20대라는 점과 여자라는 점에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20대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놀기 바쁘고 취업 준비에 바쁘고 공부하기 바쁜 나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시점이 너무 선악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민주당의 범죄자가 몇 배는 더 많긴 했는데 중도층 입장에서 민주당이 선이고 국민의힘이 악이라는 인식이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서울의 봄, 택시운전사 같이 영화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있을 거고 민주당이 프레임 전쟁에서 더 강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민주당 지지하는 걸 존나 자랑스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자들끼리 모여있을 때 조국 너무 잘생겼다, 대통령은 이재명이 됐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 정치 잘 모르는 친구들은 씨발 그런 건가? 하면서 민주당을 마치 선해구조로 대할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유독 유행이나 대세 그리고 감성이 너무 취약한 세대입니다. 유독 전 세계를 비교해도 우리나라만큼 이 정도로 감정에 취약한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푸바오 중국 곰탱이 새끼 언제부터 팬도 좋아했다고 유행 한번 타니까 좋아하는 거 보세요. 민주당 공약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유독 여자를 사회적 약자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북유럽 여자들은 약자 취급하면 불쾌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20대의 여자들은 보호받길 원해서 그런 건지 유독 약자 프레임을 스스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영화로 정치나 역사를 배운 세대에게 있어 민주당은 선의 무리 그 자체로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반면 20대 30대 남자들은 국민의힘 보정치가 없어도 보수정당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당연히 김남국 코인이나 이재명 조국 사법 리스크의 영향이 있겠지만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를 어깨에 짊어지는 세대로서 느껴지는 시야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 뿌리고 집 뿌리면 결국 20대 30대 청년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40대 50대는 뭐 거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지만 여전히 노인네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는 프레임이 있어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는 2030이 메인 지지층이니 마케팅부터 젊은 감성으로 다시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보수 우파 분들 중에 실망하시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절망적인 순간은 오늘까지만 즐기고 내일부터는 절망을 보약 삼아 나아가야 합니다. 늘 절망 속에 빠져서 부정선거론이나 외치는 건 삼류의 족속들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야말로 인류 아니겠습니까? 제가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4년 전보다 의석수가 많아지긴 했습니다. 크게 나아진 것 같진 않지만 유지는 했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으니 이 정도 위안은 삼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의 상태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욱 큰 것인데 초거대 야당이 됐다고 해서 권력을 다 몰아준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첫 번째 선택은 받았지만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190석을 가져도 핵심 대가리들이 전부 큼직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엄청난 변수로 작용할 확률이 있기에 지켜보는 재미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선악구도에서 보수정당이 악의 포지션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은 그러하지만 민주당이 범죄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이번 총선에 입혔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입혀가는 중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마케팅과 적절한 선동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가지치기 하고 새싹을 피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전체적인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많은 의석수를 가져도 전 국민의 60에서 70%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걸까요? 그건 분명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은 한 40%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유독 이번 선거에 접전지가 많았잖아요. 분명 전체적인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4년 전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기보단 경쟁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벨트니 반도체 벨트니 어려운 말들은 제껴두고 제가 가장 뜻깊게 본 구역은 서울 도봉갑입니다. 여러분, 도봉갑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될 거라 생각하신 분들 계셨나요? 제가 봤을 땐 당내에서도 기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안기령이 도봉 주민들을 개 조수로 봤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의 텃밭 중에 텃밭에서 당선됐다는 건 엄청난 성과이자 새로운 도약입니다.
이렇게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제 생각과 간단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망도 컸던 만큼 희망도 더 커질 것입니다. 부산 수성구도 어부지리로 뺏길 뻔했지만 보수 집결로 잃지 않았지 않습니까? 낙심만 하기엔 희망의 새싹이 너무 돋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